시험 직전 최종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와 원리, 그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감지기 파트. 네, 맞습니다. 오늘 실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안전 기술 기준 NFTC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핵심 문제 21개를 엄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순서대로 함께 풀면서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각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원리까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각 문제 정답은 물론이고 왜 그게 정답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답 선택지들은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혼동하기 쉬운 숫자나 기준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테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선 이해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대로 설치할 것. 2번 보조선을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3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격은 3cm 이상으로 할 것. 4번 창고의 천장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굴곡 반경이에요. 굴곡 반경이요? 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3cm가 아니라 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숫자 5cm는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cm 이상이요? 그냥 외우기보다 이유를 알면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은데요. 왜 하필 5cm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너무 꺾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정확합니다. 감지선형 감지기는 말 그대로 전선처럼 생긴 감지기인데 이걸 너무 빡빡하게 구부리면 그 안에 있는 감지 소자나 절연체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최소한의 곡률 반경, 즉 5cm 이상을 유지해서 감지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1번의 마감 고정금구 간격 10cm 이내라는 기준과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끝부분은 10cm 이내로 단단히, 그리고 꺾이는 부분은 5cm 이상으로 여유 있게. 아하, 끝은 단단히 꺾이는 곳은 부드럽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네, 조건이 좀 많죠? 네,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광속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1번 2, 2번 5, 3번 10, 4번 15. 정답은 2번, 5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조건이 붙어 있어서 까다로워 보이지만 핵심 키워드만 뽑아내면 간단합니다. 높이 20m 이상이라는 아주 높은 천장,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조합되면 광속 기준은 5%m 미만이라는 걸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20m 이상의 5%m. 그런데 왜 높은 곳일수록 더 민감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더 짙어질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체육관이나 대형 물류창고처럼 층고가 20m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렇죠.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는 상승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랑 섞여서 희석됩니다. 즉, 천장에 도달했을 때는 농도가 매우 옅어져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옅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일반 감지기로는 감지가 어려우니까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5%m 미만인 훨씬 더 민감한 고성능 아날로그 감지기를 사용하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연기가 희석되기 때문에 더 민감한 감지기가 필요하다. 이제 납득이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1.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 차동식 분보형의 것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의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1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요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3번 보기에서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정온점 기준이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10도씨 이상 높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0도씨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번 보기에 나오는 정온식 감지기의 기준도 20도씨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식과 정온식 모두 평소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작동 온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20도씨라는 온도 여유, 즉 마진은 비화재보, 그러니까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울리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 기준입니다. 아, 예를 들어 평소 최고 온도가 40도씨인 주방에 작동 온도가 50도씨인 감지기를 설치하면 요리하다가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서 경보가 울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 20도씨의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20도씨의 안전 마진. 이 개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죠. 지하층, 무창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네, 1. 불꽃 감지기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4.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정답은 3번,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를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다소 암기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게 어렵죠. 암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감지기들의 앞글자를 따서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불, 정, 분복, 광, 아, 다축. 입에 붙이려면 각각이 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봐야겠네요. 불은 불꽃 감지기, 정은 뭔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정이 바로 함정입니다. 정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의미합니다. 아, 스포트형이 아니군요. 네, 문제의 보기 3번에 나온 정온식 스포트형은 해당되지 않죠. 이어서 분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복은 복합형, 광은 광전식 분리형, 아는 아날로그 방식, 다는 다신호 방식, 마지막으로 축은 축적 방식의 감지기입니다. 아, 여기서 스포트형이 아니라 감지선형이라는 게 핵심 함정이군요. 덕분에 명확해졌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감지기의 정의를 묻는 문제네요. 네, 정의 문제입니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1. 곡소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1. 차동식 분포형 2. 정온식 스포트형 3. 차동식 스포트형 4. 보상식 스포트형.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정의 문제는 문장 속 키워드를 찾아 분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키워드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일정 상승률.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오르냐를 따지는 방식이죠. 이건 바로 차동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1. 곡소. 일곡소, 네, 한자로 한 곳이라는 뜻으로 좁은 특정 지점을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스포트형을 뜻하죠. 이 두 키워드를 조합하면 정답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됩니다. 키워드를 분해해서 조합하니 정말 간단하네요. 일정 상승률은 차동식, 일곡소는 스포트형. 자, 다음은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네, 계산 문제죠. 내화 구조. 높이 5m,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인 장소에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입니다. 설치 시 최소 설치 개수는 1번 7개, 2번 8개, 3번 9개, 4번 10개. 정답은 2번, 8개입니다. 계산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먼저 구조는 내화 구조. 부착 높이는 5m니까 4m 이상 8m 미만 구간에 해당하죠. 네, 그렇죠. 이 조건에서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감지기 1개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은 35제곱미터입니다. 아, 그럼 전체 면적을 감지기 하나가 감당하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50제곱미터 나누기 35제곱미터. 계산해보면 7.14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소수점을 올림,
즉 절상해야 하는지가 헷갈리더라고요. 7.14가 나왔는데 왜 7개가 아니라 8개가 되는 건지 그 원칙을 한번 짚어주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지기 개수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올려줘야 합니다. 절상이라고 하죠. 무조건이요? 네, 왜냐하면 감지기는 감지구역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개만 설치하면 0.14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감지기가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아하. 안전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서 10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7.14는 8개가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조건 올림.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연기 감지기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1. 일종은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2. 일종은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45m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3.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4. 찬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서는 출입구에서 먼 부분에 설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았으니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오답 노트가 중요하죠. 먼저 2번,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수직거리는 45m가 아니라 15m입니다. 연기는 계단을 타고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15m요. 45m는 너무 넓네요. 3번 보기도 자주 나오는 숫자 같은데요. 맞습니다. 3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이격거리가 0.5m가 아니라 0.6m 이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감지기를 벽 구석에 거의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예요. 아, 그러면 코너에 먼지가 쌓이듯 공기 흐름이 정체돼서 바로 옆에서 연기가 나도 감지기가 한참 뒤에나 작동합니다. 0.6m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공기 정체 구역, 즉 데드 에어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인 셈입니다. 데드 에어존. 마지막으로 4번. 천장이 낮은 실내는 연기가 출입구 쪽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먼 부분이 아니라 가까운 부분에 설치해야 합니다. 데드 에어존을 피하기 위한 0.6m. 이유를 아니까 숫자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8번입니다.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으로 틀린 것은 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한다. 2.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방수형 및 방폭형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방하기 쉬울 구조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좀 헷갈립니다. 모든 설비는 점검이 쉬워야 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요? 방수형이나 방폭형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지기는 점검과 보수를 위해 개방하기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수형이나 방폭형 감지기는 그 이름 자체가 기능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기능이다? 네, 물이나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절대 침투해서는 안 되는 특수 목적을 가지죠. 따라서 밀폐 성능이 생명입니다. 만약 점검이 쉽도록 개방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면 방수, 방폭 성능이 깨질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종류는 예외적으로 개방하기 쉬운 규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밀폐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 명쾌하네요. 9번과 10번 연달아 가보겠습니다. 9번은 단순 암기 문제 같습니다. 연기 감지기 감지 챔버의 메쉬, 즉 망의 크기 기준은 1번 1.3 플러스 0.05mm, 2번 1.0 플러스 0.05mm. 9번 정답은 1번 1.3 플러스 0.05mm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 암기 문제인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벌레나 큰 먼지 같은 이물질은 맞고요. 화재 시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 입자는 잘 통과시키기 위한 최적의 크기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0번입니다. 정원식 감지기의 공식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상 120도씨 미만일 때 감지기 외부에 표시하는 색상은 1번 백색, 2번 황색, 3번 적색, 4번 청색. 10번 정답은 4번 청색입니다. 온도에 따른 표시색 기준도 암기해야 합니다. 80도씨 미만은 백색, 80도씨 이상 120도씨 미만은 청색, 120도씨 이상은 적색입니다. 백색, 청색, 적색. 네, 온도가 낮을 때는 흰색, 중간은 파란색,
아주 높을 때는 빨간색.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차가운 색에서 뜨거운 색 계열로 변한다고 연상하시면 외우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백색, 청색, 적색 순서 좋습니다. 어느덧 절반 가까이 왔네요. 11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일국소 온도 상승 시 작동. 2번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국소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시 작동. 3번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상승률 이상 시 작동. 4번 일정 온도 상승률 이상 작동 및 광범위 열 효과 누적.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죠. 키워드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원식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감지선형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국소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시 작동이라는 2번 보기가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3번의 온도 상승률은 차동식의 정의니까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의 문제는 키워드 조합이라는 공식이 통하네요. 12번 연기 감지기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연복합형, 2번 공기흡입형, 3번 차동식 스포트형, 4번 보상식 스포트형. 정답은 2번 공기흡입형입니다. 3번 차동식과 4번 보상식은 대표적인 열감지기고요. 1번 연복합형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기감지기는 크게 이온화식과 광전식으로 나뉘고 그 광전식 안에 스포트형, 분리형, 그리고 여기서 정답인 공기흡입형이 포함됩니다. 공기흡입형은 파이프를 통해 실내 공기를 적극적으로 빨아들여 분석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감지기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정온점은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 도씨 이상 높아야 하는가? 1번 10도씨, 2번 15도씨, 3번 20도씨, 4번 25도씨. 정답은 3번 20도씨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3번 문제에서 다뤘던 오작동 방지를 위한 20도씨의 안전 마진? 네, 맞습니다. 정온식과 보상식은 20도씨 이상 높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반복 출제된다는 것은 출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시험장에서 이 숫자를 틀릴 일은 없으시겠죠? 그럼요.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1번, 수강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할 것. 2번,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할 것. 3번, 송광부와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4번, 광축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일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되는 뒷벽으로부터 0.5m가 아니라 1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1m요? 네, 광전식 분리형은 한쪽 벽의 송광부에서 레이저 같은 빛을 쏘고 맞은편 벽의 수광부가 그 빛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 사이에 연기가 지나가서 빛을 가리면 화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왜 뒷벽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거죠? 좀 더 떨어뜨려도 되지 않나요? 만약 송광부와 수광부가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벽과 광축 사이에 감지기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사각지대. 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설치 기준 하나하나에 다 안전을 위한 이유가 있군요. 다음은 15번입니다.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 높이 4m 미만 장소에 설치 시 기준 바닥 면적은 1번 50제곱미터, 2번 75제곱미터, 3번 100제곱미터, 4번 150제곱미터. 정답은 4번 150제곱미터입니다.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면적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착 높이 4m 미만일 때는 1종과 2종 모두 기준 면적이 150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네, 1, 2종 둘 다 150이요? 네, 참고로 만약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으로 높아지면 연기가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기준 면적은 그 절반인 75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16번입니다. 정온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와 최고 주위 온도의 차이는 최소 몇 도씨? 1번 10도씨, 2번 20도씩, 3번 30도씨, 4번 40도씨. 정답은 2번 20도씨입니다.
3번, 13번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20도씨의 안전마진이네요. 이 정도면 출제자가 수험생들에게 제발 이 문제만은 맞춰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중에 핵심 기준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17번입니다. 부착 높이 20m 이상일 때 적합한 감지기 종류는 1번 불꽃 감지기, 2번 정온식 감지선용 감지기, 3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답은 1번 불꽃 감지기입니다. 2번 문제에서 20m 이상 높은 곳은 연기가 희석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랬었죠. 같은 원리로 열도 천장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화염 자체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빛, 즉 자외선이나 적외선 파장을 직접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아, 불꽃 감지기. 예. 그리고 2번 문제에서 봤던 고감도 아날로그 방식 연기 감지기도 가능하고요. 높이가 20m를 넘어가면 열이나 연기 대신 빛을 감지한다. 기억하겠습니다. 18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 노출 부분 최소 길이는 1번 10m, 2번 20m, 3번 30m, 4번 50m. 정답은 2번 20m 이상입니다. 공기관식은 가느다란 구리관, 즉 공기관 내부의 공기의 열 팽창을 이용해 화재를 감지하는데요. 이 공기관이 감지구역에 너무 짧게 노출되어 있으면 화재가 나도 관 내부의 공기가 충분히 팽창하지 않아서 감지가 늦어지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20m는 되어야 의미 있는 공기 팽창이 일어나는군요. 19번입니다. 불꽃 감지기의 유효 감지 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 설치 간격은 1번 3m, 2번 4m, 3번 5m, 4번 6m. 정답은 3번 5m입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지기의 성능, 즉 유효 감지 거리가 20m 미만인 일반형 제품은 1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고요. 네. 성능이 좋아서 20m 이상 멀리 볼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은 5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문제의 조건, 즉 유효 감지 거리가 20m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에 따라 간격이 달라지는군요.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0번.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네, 1. 단자부 고정금구 간격 5cm 이내 2. 굴곡 반경 10cm 이상 3. 내화구조 1종 수평거리 3m 이하 4. 지지물 부적 당시 보조선 설치.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에서 봤던 기준들이 다시 등장했네요. 오답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복습이 되겠네요. 1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의 간격은 10cm 이내입니다. 2번, 굴곡 반경은 5cm 이상이고요. 3번, 정온식 감지선형 1종을 내화 구조에 설치할 때 감지기간의 수평거리는 4.5m 이하입니다. 4.5m. 네, 모두 아주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1번 문제와 연계해서 복습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네, 1번 문제에서 끝은 10cm 이내로 단단히 꺾이는 곳은 5cm 이상으로 부드럽게 라고 정리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21번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단 및 경사로의 연기 감지기 1종 설치 시 수직거리 기준은 1번 10m, 2번 15m, 3번 20m, 4번 30m. 정답은 2번 15m입니다. 이 내용 역시 7번 문제 해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 이것도 반복되는군요. 네, 계단이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같은 수직 공간에서는 연기가 굴뚝 효과 때문에 아주 빠르게 위로 이동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씩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1종, 2종, 3종 연기 감지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21개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핵심 숫자들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 번 반복됐던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첫째, 20도씨. 네, 20도 보상식 정온식 감지기 안전마진이죠. 맞습니다. 둘째, 0.6m. 이건 데드 에어존을 피하기 위한 감지기와 벽 또는 보호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입니다. 0.6m. 셋째, 1.5m. 이건 에어컨 같은 공기 유입구의 바람 영향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격거리고요. 네. 넷째, 5cm. 정온식 감지 선형의 손상 방지를 위한 최소 굴곡 반경. 다섯째, 10cm.
정원식 감지 선형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마감 고정금고 간격입니다. 5cm와 10cm 세트. 그렇죠. 여섯째, 15m. 계단 등 수직 공간에서의 연기 감지기 설치 수직거리. 마지막으로 20m. 공기관식 감지기의 유효 감지를 위한 최소 노출 길이입니다. 네. 이 숫자들을 왜 이런 기준이 생겼는지 그 이유와 함께 기억하신다면 합격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푼 문제들과 이 핵심 요약만 완벽히 숙지하셔도 감지기 파트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숫자와 기준을 봤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왜 하필 1.5m일까? 왜 0.6m일까?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이 지식은 더 이상 휘발되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남는 진짜 실력이 됩니다. 아,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떠올려보면 이 숫자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나열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